지난해 가을 친구들과 함께 가출한 만 13살의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이들은 각자 학교도 사는 곳도 달랐지만 자주 어울리면서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갈 곳이 없자 가출한 청소년들을 도와준다는 어른들, 이른바 헬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헬퍼들이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십시오. 특히나 이렇게 중학생 혹은 이렇게 학교 다니는 자녀분들을 데리고 계신 가족 여러분들은 더더욱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자,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던 어린 딸이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서 아버님께서 제보를 주셨는데 요즘 정말 매일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신답니다. 네, 정말 속상한 사건입니다. 이 제보자는 중학교 1학년 딸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중학교 딸이 어느 날 아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올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구네 집에서 자는 거는 그 집에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 집에 돌아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오지를 않았어요. 이 딸이 왜 가출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께서 해외 근무를 간 적이 좀 있으신데 여러 가지 또 개인 사정 때문에 아이랑 떨어져 있었던 적도 좀 오래 있었고 거기에 이제 막 사춘기가 오면서 아이가 아빠랑 있는 걸 좀 편안하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2번 정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안 온 적은 없어서 바로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중1학년, 중1, 초등학교 졸업한 지 딱 1년. 자, 만으로는 13살인데 자, 집 말고 어디를 갔을까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버님이 서서 다녀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꺼놓는다든지 유심칩을 빼버리면 위치 추적이 안 되거든요. 또 혹시 또 와이파이가 터지면서 잠깐 사용하면 위치 추적은 되는데 그 장소에 가면은 휴대폰을 사용했다가 잠시 이동해버리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는 딸 찾으려고 고생을 하는데 이 딸이 그 SNS를 통해 가지고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어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른바 헬퍼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당분간 지낼 것이 필요했던 딸 같은 경우에는 헬퍼의 도움을 받기로 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을 취할 때 상대편을 알아야 되니까 사진 같은 걸 보내주나 봐요. 사진을 봤더니 얼굴만 봐서는 참 선량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아마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실상은 헬퍼들이 도움 주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지금 자칭 그 헬퍼라는 사람들의 남성들의 저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본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멀쩡하게 생긴 녀석들이었어요. 잘생긴 오빠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만나러 갔습니다. 자, 하지만 추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더 데려와. 제보자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헬퍼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말로는. 재워주겠다, 하겠다 이래서 성인들이 오픈 채팅을 해서 만나서 아이들에게 술을 마셔서 반강제적으로 아이들을 어떤 사람은 그 성관계 장면을 그 사람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촬영도 하고 이제 그러한 사건으로 제가 제보를 한 거고요. 저희 딸 혼자가 아니고 딸 아이 포함해서 4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몇 명인데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9명, 10명 정도 되고요. 저희 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애가 15, 16명.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너희들 가출했니? 집 나왔어? 갈 데 없어? 우리가 도와줄게. 자칭 이게 헬퍼예요. 자, 그래서 믿고 이 아이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갔습니다. 저 헬퍼라는 남자들. 자, 근데 갔더니 들으신 것처럼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하고 심지어 네, 제보자는 내 딸은 10명에게 당했고 가장 적게 당한 친구는 3명, 가장 많이 당한 친구는 15명, 16명에게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혼자서 가출한 게 아니라 친구들 3명과 함께 가출을 했는데 이 소녀들은 각자 사는 곳도 학교도 달랐지만 같이 어울리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 가출한 소녀들이 SNS를 통해서 접근한 이 헬퍼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면요. 나 갈 곳이 없어. 노래방인데 노숙 중이다. 와이파이를 잡아야 한다.
최대한 빨리 와달라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중에 한 헬퍼는요. 이따가 데리러 가겠다. 담배 피면서 이야기해보자거나 여자 한 명을 빨리 구해서 와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이들은 헬퍼가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13살에 불과하고 이미 가출한 상태였던 피해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 제보자 아버님께서는 이 방송 내용을 제보를 해주시면서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또 아이들도 뭐가 됐든 가출을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 다 각오를 하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일을 당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한테 맨 처음 이 제보를 주신 아버님 외에 다른 피해 여중생들의 부모님과도 저희가 연락이 닿았는데 정말 이 내용이 맞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해 내용이 끔찍한데요. 지금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출했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사실 없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절박한 심리를.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텔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쫓겨나기 싫으면 옷 벗으라고 협박을 하고요. 말을 안 들으면 뭐 뺨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폭행을 일삼았다고 그럽니다. 또 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양손을 결박한 채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옆에 남성들이 좀 많았대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걸 말리지도 않고 불법 촬영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들 모두 성인이고요. 아이 중에는 피해자가 14세 정도 되는 거를 다 알면서도 이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술도 먹이고 몸도 못 가누는 상태에서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성범죄를 일삼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철없는 선택으로 집을 나온 건 부모의 품을 떠났던 건 잘못이죠. 자, 하지만 중학교 1학년 13살 여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유린한 자칭 헬퍼 저 악마들 단죄해야겠죠. 자, 실종 신고된 피해 여중생들 2달 만에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그 상처 아직도 여전합니다. 아버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 딸이 성관계로 인해서 성병이 발생된다고 하는 지금 산부인과 진단서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 이비인후로 인해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한 환청이 들리고 잠을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저 또한 지금 이걸로 인해서 자살예방센터 지금 상담을 받고 있어요. 자, 이 따님뿐만이 아니라 아버님 본인도 이 자살예방센터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거 보면 정말 그야말로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거예요. 네, 파괴를 시키는 거죠. 일단 이 아이는 너무너무 정신적으로도 몸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4명의 아이가 다 중학교 아이들이 성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리적으로도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 일단은 이 제보자 아버님의 딸은 환청도 듣고요. 그다음에 사건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오른다고 해서 잠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형적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죠. 재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심리 상담도 받고 있고 또 약물도 복용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입원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 입원을 할 거고요. 다른 여중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치료와 그런 이제 입소를 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 역시 이 아버님도 너무 괴로워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자살 예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계신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딸을 생각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가해자 처벌이 있어야겠고 이 아이들과 부모님 오랜 동안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걸 지금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상상을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이 성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꿈에서라도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 자식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폭행하고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가해 남성 신원은 다 특정이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주소지 달라서 관할 지역에 따라서 사건 처리 속도가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가장 빠른 경우는
지금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예?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요. 아, 납득하기 이렇게 좀 해도 어렵습니다. 불구속이에요? 아니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사실 상당히 강하게 사법 수사당국이 하는데 일단은 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라 그러고 또 다른 사건들은 서너 달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버님 말씀 그래요. 절대 용서가 안 된다. 뭐 성병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출한 힘든 아이들을 상대로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고 그 숙식을 대가로 성폭행을 했느냐. 이게 인간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좀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둘도 아니잖아요. 미성년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폭행,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자식들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혹시 컬러 사진은 없어요? 야, 진짜 이게 저 짓을 하고도 지금 도주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 야,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놓고 출산율 낮다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진짜. 아, 박 변호사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왜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왜 도주 우려가 없는 건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건지. 지금 범죄 자체가 미성년자, 13세 미만자 아니면 미성년자,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거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얼굴에 탁 그냥. 그러니까 말입니다.